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숨은 일꾼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을 하고 직접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야말로 24시간이 모자란 그가 소개할 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용 후급증을 5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휴가 가는 군인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마련한 후급증 제도. 그러나 불편함이 많았다는데요. 이제 국군 드림앱 하나면 고민 끝, 행복 시작입니다. 후급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받고 들어가면 돼요. 이 종이가 필요 없이. 휴가증이나 후급증의 바코드를 국군 드림앱에 올리면 단 1초 만에 휴대폰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슬기로운 병영생활, 국군 드림 앱으로 쉽게 시작해볼까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국군 의장대 병사들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든든한데 본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나 봅니다. 여기까지 한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미니 이럴 때 천천히 한 앞에 다들 열정이 대단한데요. 그건 바꿨습니다. 연습이 끝났나 봅니다. 계단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멋있는 의장대 병사들도 다른 군인들처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겠죠? 바로 휴가입니다. 유광호. 한명 유광호. 휴가증. 휴가 잘 다녀고 할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갔다. 감사합니다. 충성. 휴가. 할머니 생신이라서. 와, 부럽습니다. 며칠 나오십니까? 9박 10일. 와, 9박 10일. 휴가 며칠 만에 나가십니까? 휴가 6개월 만에 나가지. 할머니 뭐이십니까? 전라남도 고흥이다. 고흥이 말입니까? 고흥. 근데 이거 왜 핸드폰을 꺼내요, 근데? 아, 저희 이제 TM으로 열차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버스까지 예약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이곳에서 모바일 휴가, 후급증, 그래서 QR 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휴가 정보가 여기 모두 입력이 됐습니다. 이 휴가 정보를 저에게 입력하면은 무료로 고속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휴가를 갈 때 편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20일부터 모바일 고속버스 승차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병사들은 부대에서 출력한 후급증을 직접 매표소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청년 드림, 국군 드림 앱을 이용하거나 티머니 앱을 연동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고속버스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두 새벽에 조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숨은 일꾼,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의 김성기 중령입니다. 매일 같이 뛰세요? 네네. 얼마나 뛰시는 거예요, 이렇게 뛰시면? 한 5km 정도, 5km에서 8km 정도 뛰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달리기 이렇게 아침마다 하시는 이유 있어요? 평상시에 이제 건강 관리 위해서 뛰는 거죠.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도심 숙소입니다. 원래 댁은 여기가 아니신 거예요? 네. 제 원래 집은 원주고요. 네. 주말 부부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도 있다는데요.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삶이 이런 것이겠죠. 벌써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야, 지금 새벽 5시 30분인데? 네. 가시죠. 멋진 직장인이 되셨는데? 이게 군복을 안 입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네.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걱정을 사고 있답니다. 보안이 철저한 국방부라 출입문부터 삼엄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거는 뭐 어떤 뭐 이런 거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 시간에 나와서 미리 업무를 준비해놓고 정리를 해놔야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또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확인도 하죠. 노트북 안 입으니까 어색한가요? 김성기 중령은 99년도에 임관한 23년 차 진짜 군인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는 이제 병사들이 군복무하면 떠오르는 게 학업과의 단절, 뭐 그리고 내가 손해 본다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생산적이고 그 본인한테 중단 없는 학업이 되는지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국군들이 앱 안에 다양한 복지 이제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앱 안에 중에 이제 병사들이 기차 예약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그 왜 버스는 없냐 이런 불편함을 계속 이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서 고속버스 예약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를 시켜놨습니다. 그 앱 반응은 어떤가요? 만들었더니. 지금 이제 개발 초기라서 뭐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야전부대 현장을 쭉 나가보면 기차만 있었는데 고속버스가 있어서 생겨서 좋다. 나도 이번에 뭐 포상휴가나 또 위로휴가 있는 병사들은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예약해보겠다는 반응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만큼 예약이 됐는지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점점점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쁜 오전 근무를 마치고 김중령이 국방부를 나옵니다. 이거 일 잘 보셨어요? 네네, 잘 갔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군인공제 CNC에 가서 네. 앱 개발하신 분들, 개발자님하고 팀장님들 좀 뵈러 갑니다. 그래요? 네. 근데 바로 여기에요? 네. 이제 엄청나게 가깝구나. 네, 저희 본청 바로 앞입니다. 군인 공제회 CNC는 국방 분야 모듈러 시스템 프로그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국방정보군 전력 증강과 장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이십니까? 저 뭐 소개하러 왔는데, 네. 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좀 하려고 왔거든요. 뭐 네. 나라사랑 네네네. 고속버스 네네네. 예약 관련된 거 많이 말하시네요. 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현장 실무자와의 격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 개발하신 실무자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아시죠? 전문가시죠? 네. 저는 부탁만 하는 거고. 다 해주신 걸 제가 숟가락만 없는 고속버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용사들이 등록한 후급 정보가 있습니다. 해당 후급 정보를 바탕으로 나라사랑 포털 앱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용사들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별도의 대면 인증 없이 승차권을 예매하고 바로 휴가 즉시 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예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군 민감 정보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여러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군들이 맵 개설 초기 단계라 아직도 후급증을 사용하는 병사들이 많은데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휴가 장병 중에 또 이제 기차, 버스, 배, 비행기 거기서 또 버스 안에서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나눠지니까 고속버스만 이용하는 인원 중에 80명이 예약됐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된 거예요. 더 많은 병사들에게 국군 드림 맵의 편리성을 알리고 싶은 김성기 중령입니다. 동해 본 적 서해 본 적 이번엔 어딘가요? 여기 무슨 부대 같아요? 네, 국군수송사령부입니다.
반갑소. 네. 잘 있었나? 잘 지내셨구나. 국군 수송사령부는 전시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원과 전략 수송 지원을 위한 국내외 수송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는 곳인데요. 일단 오시는 거 말씀드리고. 휴가 시 병사들이 편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국군 수송사령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봉투에서 뭔가 조심스럽게 꺼내는데요. 그 지금 온 게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업체마다 한 달마다 이렇게 자꾸 후급증을 보내주는데 요거를 제가 지금 정산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에 저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 수송사령부가 후급증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스 업체들이 병사들에게 받은 후급증을 국군 수송사령부로 보내면 이곳에서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한 70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70군데에서 이렇게 봉투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몇 장이나 돼요? 평균적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000장에서 20,000장 정도. 매달 2만 장이나 되는 후급증을 일일이 컴퓨터로 입력하고 계산해 각 버스 업체마다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곳의 병사들은 후급증 정산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류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박스채로 쌓이게 되고 그럼 또 그 박스들이 이제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또 창고 공간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병사들의 과중한 업무 유발뿐 아니라 쌓여가는 후급증 보관도 큰 문제라는데요. 얼마나 많은 후급증을 보관 중인지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가 육로 후급증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월 단위로 박스로 보관을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보관하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후급증들을 보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공간이 어마어마한데 예. 정말 많네요, 이게. 예, 이게 월 단위로 있고 버스 업체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지난 후급증들은 이제 세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워낙 양이 많아요. 월 단위로 한 1,000몇 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세절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곤욕이 되죠. 병사들한테 시키는 것도 병사도 힘들고 간부도 같이 돕긴 하는데 일단은 행정적인 소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군 드림 맵으로 고속버스를 예약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후급증 박스를 받을 필요 없이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QR코드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후급증에 어떻게 그 QR코드를 넣을까, 어느 위치에 넣을까, 또 잘못 넣었다가는 이 고속 스캐너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DTIS 개발자 담당자와 함께 고민을 한 끝에 QR코드 위치를 잡고 사이즈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육로 후급증을 새롭게 만들게 된 거죠. 병사들의 편리성뿐 아니라 과도한 행정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군 드림 맵 꼭 활성화돼야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그 티머니 앱 그 연동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곳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설명드리셨지만 고속버스 사업조합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사장님하고 김성기 중령은 고속버스 운송조합이야말로 국군 드림 맵 개발의 1등 공신이라는데요. 고속버스 운송조합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덕분에 작년 11월 앱 개발에 착수했고 올 9월에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맞으세요? 예. 제가 중간 체크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아니, 국방부에서 홍보를 더 잘해주셔야지. 아이고, 열린 지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사실 좀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와서.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국방부에 저희가 그래도 솔직히 비용되고 다 개발 다 해서 연계했으니까 네. 홍보는 국방부에서 맡아서 해주세요.
미력하나마 뭐 SNS나 뉴스나 뭐 신문사 그리고 각 부대에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해 어깨가 무거운 김성기 중령입니다. 그러나 국군 드림 맵 개시한 지 이제 겨우 2달 남짓. 곧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가 지금 군 후불증 이게 상당히 좀 감소 추세였기 때문에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윈윈을 할 수 있겠다. 국방부에서는 또 이제 군장병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그 고속버스에 대한 군장병 그 재고율을 좀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종이 후급증 정산 처리의 불편함을 겪는 것은 고속버스 운송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불증을 받으면 월말에 정산을 해서 고속사한테 넘겨주면 고속소에서는 그 금액을 확인을 해서 다시 표로 작성을 해서 군에다 청구를 하는 거죠. 한 달 늦게. 예. 광주에서건 목포에서건 그 표가 발권이 되면 그걸 저희가 받아야지 청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간에서 사실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모바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이 분실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더 편하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병사들의 국군 드림 맵을 통한 고속버스 사용량이 늘고 종이 후급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예. 이게 그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뭐 이렇게 얽혀 설켜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걸 다 설득하려면 전화나 SNS로 부족해요. 만나가지고 다 설득해야 되고 다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아직 오늘의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청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앱으로만 통해서 에로미 건의사항을 듣거나 하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간부들이랑 병사들 얘기 다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렴해서 보완하는 각종 그 의견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현장에 가야 됩니다. 국군 드림 앱 홍보와 점검을 위해 청주 공군 전투비행단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은 다름 아닌 국군 드림 앱 홍보인데요. 각 부대마다 직접 찾아가 병사들에게 직접 앱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속별로 한 명씩 다 부른 이유가 이걸 꼭 보고 한 번은 다 열어봐서 뭐가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아 이거 나한테 유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써보라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관심이 많은 병사들입니다. 이제 우리 전우가 이 청년들이 국군들이 앱을 이제 패스워드하고 다 집어넣어서 이제 로그인한 상태야. 그리고 휴가를 가기 위해서 휴가증을 이렇게 출력했어요. 그럼 여기 밑에 QR코드 있죠? 모바일 QR코드 스캔이 돼 있죠? 응? 그렇지. QR코드 스캔. 이거를 스캔하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 그럼 요 화면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다 딱 맞추면 휴가증 정보가 일로 들어가. 한 번의 스캔으로 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휴가증 정보가. 이제 뭐 기차 예약도 되고 어디나 뭐 밴드나 뭐 롯데 가가지고 이거 휴가증 그냥 주고 할인 받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나 지금 군인인데요 하고 이제 받고 들어가면 돼요. 이 종이가 필요 없이. 그다음 이제 그럼 이제 새로 이제 9월 20일부로 버스 예약이 가능해졌거든요. 고속버스가. 이게 후불증이나 이렇게 나와요. 필요. 그럼 여기 똑같이 이제 휴가증과 똑같이 여기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 이렇게 딱 바코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휴가증은 물론 후급증도 한 번의 스캔으로 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우리 똑똑한 병사들은 한 번에 이해됐겠죠? 그럼 후급 교통 예약이라고 이제 후급 교통 예약을 클릭해봐. 클릭해보면 여기 이제 밑에 고속버스 예약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뜨죠.
기차 예약, 고속버스 예약 같은 게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팀원이 예약하고 똑같이 예약하면 돼요. 똑같이. 고속버스를 예매하는 방법도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예매를 눌리고 뭐 배울 것도 없이 정말 쉽습니다. 그동안 부대에서 출력한 호급증을 매표소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에 비하면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예매가 완료됐다고 뜨죠. 저같이 오래된 사람이나 이제 좀 오래 걸리지 휴대폰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은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죠. 설명을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용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복 교통비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그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돈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간부들을 만납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똑같은 홍보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힘들지 않은가요? 제가 이제 한 명이 조금 고생을 하고 노력해서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다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용하고 있는 병사들이 뭐 만족도가 많으면 좋겠지만 한 명이라도 그 앱을 만족을 한다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더 보완시키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너무 뿌듯합니다. 국방부의 또 다른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찾은 이곳. 이번엔 어떤 정책을 소개해 줄까요? 예, 2006년 개청한 방위사업청은 지금 공무원과 현역이 같이 근무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1,6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업체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수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산기술 수출 허가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요. 수출 허가를 할 때 그 굉장히 길고 복잡한 절차를 받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은 민원인 입장에서 단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기술 수출 허가 제도 개선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협상력을 높여 방산 수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래 수출은 이 업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용 물자의 경우에는 국제 평화 저해 여부 그리고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정부가 살펴보고 허가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물자 중에서도 이 무기 및 무기를 만드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수출할 경우에 무분별한 확산의 방지와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대형 무기 계약을 추진할 때는 수입 국가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 현지 법인이 되면 기술 도면을 이관시키는 것이 수출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업체의 해외 법인에서 기술 수출 협상을 벌이는 상황을 수입국에 기술을 완전히 넘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 것이 방산기술 수출 허가제도 개선의 핵심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수출 협의회만 통과한 이후에 신청하면 승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이 수출 허가 기간이 짧아져서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성기 중령은 한 번도 군인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군인이니까 당연히 뛰어서 체력 관리를 유지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군인을 믿고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뛰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마저 즐거운 달리기 네. 하십시오. 계속 뛰겠습니다. 김성기 중령을 비롯해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뛰고 훈련하는 모든 장병들을 응원합니다.